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공사 부도와 인명사고까지 겹친 광주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8년 G20 정상회의에 지방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라남도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춘천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민관 협력과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몰리는 대전 성심당 대기줄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방문 적기를 알려주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완공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언제 개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쇄된 상무 소각장 부지에 광주 대표 도서관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22년입니다. 인근에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거점 도서관을 반겼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 불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초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 공사는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완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3년가량 늦어졌지만 매몰 사고가 나면서 언제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나 국토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세우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모두 헐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다시 2, 3년의 시간은 적어도 걸릴 것 같고요. 악재가 겹치면서 노후화된 소각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후속 사업 역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총 사업비 436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계획 중인 후속 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 속에서 착공 시기조차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게 이제 조금씩 미뤄지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하죠. 한때 소각장이라는 기피 시설에서 시민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름 그대로 광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짓겠다는 광주시의 구상이 표류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9도가량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아침 광주 전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최대 9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6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여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나주시 봉황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육 중이던 오리 2만 4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역에서는 G20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개 주요 경제대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 2010년 서울 이후 18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한 에이펙보다 참가국 수가 많고 각국의 경제 규모도 상당해 최상위 포럼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지방 개최 가능성이 열리자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수시의회는 여수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유치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점으로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엑스포장 등 국제회의를 위한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산업전환을 추진 중인 여수 국가산단이 G20 핵심 의제인 탈탄소 전환에 부합하는 사례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우리 여수가 더 인프라 시설 이런 것은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하지만 전남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 의향을 확인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TF팀을 꾸려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일부 선거구를 남성 출마를 제한하는 여성특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노 광주시 의원은 어제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여성특구가 지정됐다며 지난 선거를 돕지 않은 자신을 찍어내리는 보복성 컷오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했던 만큼 민주당 최고위가 광주시당의 결정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은 최근 데이터 센터 유치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기회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모든 사업은 결국 주민의 삶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철학을 전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나주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시설. 1조 2천억 원 규모 연구시설의 완공 예정일은 오는 2036년으로 예상 일자리 창출 효과만 10,000개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성과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에너지공대 설립에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새로운 정말 글로벌 에너지 미래 에너지의 어떤 그 신도시가 아마 전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은 다만 모든 정책을 주민의 일자리, 생활과 연결하는 지역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남 해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수도권으로만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산업을 먼저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생에너지 개발을 이익 공유형과 지역 환원형 모델로 추진하면 도민 기본소득까지도 가능하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익공유형 방식으로 지역 환원형 방식으로 설계하게 되면 180만 도민들에게 거의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 수치는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의 노력,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기억들도 전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장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을 하셨고 특전사보다 더 빨리 갔어요, 제가. 그리고 경찰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기 전에 정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땀을 넘는 사진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의 종식과 단죄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한 신 의원. 이 밖에도 인구 소멸 대응 역시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주민의 삶에 닿는 정책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농수산업과 첨단 기술이 만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순천시가 지역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에 자리 잡은 한 그린바이오 기업.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해 새우 양식을 돕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생물이 사료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수질을 정화하고 영양분도 제공하는 겁니다. 새우 양식을 기존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데이터와 미생물로 이제 새우 양식 표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일품인 순천 야생 녹차는 발효 기술을 통해 음료로 탄생했습니다. 음료 시장이란 판로가 열리면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천혜의 자원들이 지금 풍부하고 그것을 또 특히 청정 지역에서 그것들이 저희들이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원 자체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농수축산 분야와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업계에서는 매년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포함한 인류 생존에 관련한 산업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에서 750조, 자동차가 3,500조이지만 그린바이오는 일경 시장입니다. 지방정부도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승주읍 일대에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다목적 체육관 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식산업센터와 기업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전남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하고 식품 소재, 천연물, 미생물 3대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앞으로 방향을 잘 정보로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컨퍼런스가 바로 그런 종합적인 공동협력서를 채택한 기업들은 앞으로 경쟁을 넘어 서로 역량과 자원을 모아 지속가능한 순천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광주FC를 이끌며 K리그1 승격과 코리아컵 준우승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이정효 감독이 팀을 떠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정효 감독이 더 높은 무대에서 부딪히고 한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다며 오는 2027년까지 함께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떠난 이 감독은 수원 삼성에 부임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8일간 전일빌딩 1층에서 헌화와 묵념을 할 수 있는 시민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되고 참사 당일에는 무안공항에서 국토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하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선 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조합원 2,700여 명 가운데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해 11일 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의 명소인 대전 성심당에는 전국에서 연간 1,000만 명이 찾아옵니다. 계절 케이크가 출시되는 시기에는 수백 미터씩 대기줄이 늘어서기도 하는데요.
성심당이 자리한 대전 중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언제 방문하면 좋은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성심당 본점 앞에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매장 앞 도로를 지나 지하 주차장까지 이어집니다. 여행용 가방을 든 손님까지 방문객도 전국구입니다. 대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저희는 얼마 안 기다 10분 기다려서 들어갔어요. 성심당 본점 앞에 설치한 라이다 센서가 사람들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복잡한 시간과 한가한 시간 통계도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 장비시연에서는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4천여 명으로 가장 붐볐습니다. CCTV와 다르게 라이다가 감지한 객체를 AI가 사람이나 차량으로 분류하고 그 데이터를 통계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전 중구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 몰리는 성심당 줄서기 현황을 AI로 분석해 운영 중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방문객이 반경 50m 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 밀집이라든지 아니면 인파 밀집도를 저희가 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심당 본점이 있는 대전 원도심은 연간 1,000만 명 넘게 찾는 상권이지만 성심당 등 매출 상위 10에서 20% 점포에만 줄을 서는 한계가 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빵을 시작으로 유휴공간이나 창업자 커뮤니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지역 경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험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농촌 치안센터가 밤이나 주말이면 문을 닫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안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외딴 마을 치안센터가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춘천 북산 치안센터가 다시 문을 연 겁니다. 경찰관 1명이 쓰던 이곳은 이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 대원들도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북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방범대원들은 경찰의 업무를 도와 치안 유지에 힘쓸 예정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경찰 치안센터가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임대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리모델링 예산과 사무실 대여 비용 7,700여만 원은 춘천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민과 관이 지역 치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만성적인 경찰 인력난 탓에 20여 년 전부터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닫았던 농촌 치안센터. 이제는 경찰관 근무가 없는 시간대에 자율방범대가 대신 치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석구석 다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활동을 하면 어르신들 찾는 것도 더 쉽게 찾지 않을까. 두려움을 안고 밤을 보내던 주민들도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치안에서 많이 소외됐던 우리 북산면에도 이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개소가 돼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국 69곳의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개방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경찰 인력이 부족한 농촌마을 치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부산인데요.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20개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7년 공사가 시작되는데 최고 69층, 초고층 아파트 5개 동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짓고 있거나 개발 계획이 확정된 부산의 초고층 건물은 22개 동으로 대다수가 아파트입니다. 부산은 현재도 준공 완료된 초고층 건물이 45개 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부산은 그야말로 마천루 도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초고층 아파트가 주로 해안가나 도심 조망이 뛰어난 곳에 들어서면서 경관을 독점하고 분양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 양극화를 갖다가 좀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손쉽게 분양이 가능한 고급 아파트보다는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만 허가를 내준다는 구조보다는 그 아파트를 짓는 과정 중에 창업기업이라든지 부산의 기업들이 와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일부 할애해서 짓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부산에 있는 초고층 건물 가운데 주거 공간이 없는 순수 상업용 업무 시설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단 한 동뿐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인문학과 예술, 비엔날레를 잇는 3대 문화축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222억 원을 확보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특화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광주 비엔날레 신전시관을 착공하는 등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문화중심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의 교사들이 교육청의 예산 운영난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 20여 명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시교육청은 예산난을 이유로 일부 교사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예비비 등을 투입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반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화순 전남대병원에 125억 원을 지원해 지역 의료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 전남대병원은 수술실 규모를 확대하고 중증 질환 치료 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감마 나이프와 디지털 혈관 조형 촬영 장치, X선 혈액 조사기 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사찰 누각인 순천 송광사 침계루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송광사 침계루와 안동 봉정사 만세루 등 조선 후기 사찰 누각 3건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광사 침계루는 1668년 중건된 삼중량 구조의 대형 누각으로 주위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어제보다 최대 9도가량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아침 광주 전남의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최대 9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6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여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